오늘도 역시나 급등하는 종목들 속출을 했습니다. NHNKCP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IT센글로벌도 제가 연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계속된 상승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어느새 40%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바이오로도 강조를 드렸었던 삼양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50% 넘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베스트 3 선별된 3가지 종목, 오늘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말씀드린 종목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일시적인 움직임에 일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3가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기준으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일단 어제 종목을 잠깐만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이 어떤 거였어요? 네오셈이었죠. 오늘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소부장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종목들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오셈은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9.53%까지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직까지 변동성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너무 이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세 초입이다.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배의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그대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제가 어제 단기적인 목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어디였어요? 정확히 전고점 라인대였죠. 한호가 차이였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눌림 목공을 줬었던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CMTX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고점 라인대 돌파했죠. 단기적인 목표가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길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특별한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SPG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합으로 고지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죠. 추가적인 타이밍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NHNKCP가 정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24%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IT센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말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짧게 딱 5초만 체크를 할게요. 먼저 1월 24일 제가 주말간에 다음 주에 상한가가 유력한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첫 번째 종목이 IT센글로벌이었어요. 이 부분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짧게 단기적으로는 45,000원대에서 46,500원 라인대 단기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조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모멘텀이 계속해서 1 정도 잡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 1차 목표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5만원 구간대까지 이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사이에 이런 단기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에서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때 이 상승 이걸 갑자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정확히 급등 직전이었죠. 1월 20일 영상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 영상을 틀어드리는 이유는 어떤 관점을 보고 이 급등을 판단을 했었는지 이 부분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간대,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량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21선 라인 때 지지를 하면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시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분 봉상 일단 20선에 올려놨어요. 그 이야기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IT센글로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이 거래일 뒤에 엄청난 상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또 영상을 남겨드렸던 거죠. 동일한 영상에서 삼양 바이오팜도 제가 정확히 눌림 목구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승을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급등 상한가를 가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는 추세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대응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언제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 소부장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종목이죠. 이미 어제 체크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오셈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종목 설명 잠깐 하는 사이에 어느새 더 가격을 높였네. 11%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대응할 단계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추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주 반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제주 반도체. 일단 뉴스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온디바이스 AI 관련 대장줄의 움직임을 자주 가져갔었죠. 특히 저전력 반도체 설계 팹리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 저전력 D램의 최강자예요. 제주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의 맞춤 솔루션도 제공을 할 수 있죠. 특히 중국 출하량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메모리 값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난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약 13,000대예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0%를 중국 기업들이 납품을 했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연간 260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얼마 멀지 않은 3, 4년 내에 인구수보다 더 휴머노이드가 더 많아질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로봇 쪽은 추가적인 부분이고 원래 베이스는 어디예요? 당연히 AI용 저전력, 저용량 D램 시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D램 가격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LPDDR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실제 그냥 D램 가격만 보도록 할게요. D램 가격만 봐도 몇 배가 올랐습니까? 이게 연도가 아니에요. 9월부터 현재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다른 D램 메모리들 그리고 안 그래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던 이 GPU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한마디로 반도체 관련돼서 엮여있는 부분들, AI 관련돼서 엮여있는 부분들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차피 연결이 되죠. 온디바이스 AI 쪽도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역대급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어요. S26 또다시 부각이 될 겁니다. 오늘 괜히 SK 하이닉스가 9%, 삼성전자가 거의 4%에서 5%가량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오셈이 괜히 10%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주반도체도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전 상승 때 최근에 이 고점 라인대를 강력한 수급으로 돌파를 시켜놓은 이후에 그 구간 정확히 전고점 라인대 지지를 받고 21선을 기준으로 모든 이평선들 다 수렴을 시켜놓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을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시키기 직전인 거죠.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거기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들이 여기엔 당연히 실적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제주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주반도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 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없이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제주반도체. 먼저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상승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5주선을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지난 23년도 말 24년도 초에 AI 이슈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반도체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그 고점 라인대가 다시 한번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대 돌파가 만들어지고 정확히 지지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도 이제 역대급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죠. 업황도 말을 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거래일간 금투가 엄청난 수급으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0분 봉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 만들어졌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는 정확히 딱 이 구간대에 걸리는 구간이었는데 어느새 조금씩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제주반도체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그 전 고점 52주 신고가 라인대죠. 이 35,000원 라인대, 여기에서 36,000원 구간, 그리고 길게 이제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38,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런 추세와 수급을 만들고 있고,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시세의 초입을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대에 그대로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어디에서? 언제나 안정적인 구간대에서 이 구간 지지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또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이 구간, 이런 구간들, 이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호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 상황 전체적인 이 섹터의 움직임, 수급 상황,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급의 주체가 어디예요? 기관이죠. 금투예요.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는지, 일부 차익 물량만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판단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네오셈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엑시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TMTX도 말씀을 드렸죠. 제주 반도체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말씀을 안 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HBM의 최대 수혜주로 하나 불리고 있는 바로 두산테스나입니다.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로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고점 라인대 이 55,000원 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시키고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도 30분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고, 종가는 지금 고점 라인대 돌파를 시켜놨어요. 야금야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급격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산테스나 월봉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고점 라인 때 정확히 그 구간대를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이 패턴 어떤 거예요? 전형적인 이것도 신고가 대시세 패턴이에요. 이런 타이밍들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는 그 지지를 확인을 했을 때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겁니다. 당연히 짧게는 이 역사적 신고가 라인 이 64,000 라인대에서 65,000원 구간대, 길게는 7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만들어졌죠.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다는 건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서 한미반도체 대장이죠. 그런데 위치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21선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제주반도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타이밍도 다 비슷해요. 그렇다는 건 절대 지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짧게는 20만 원 구간대, 그리고 22만 5천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타이밍을 노리셔야 됩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에서는 더 체크해야 될 종목들, SFA 반도체처럼 체크해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반도체 관련 섹터 영상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추세 그대로 정고점 라인대까지 대응 가능한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갭이 떠 있죠? 이 부분 지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단 반도체가 움직이면 당연히 이 부분은 유리기판으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추세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필옵틱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TGV 장비를 납품한 회사는 필옵틱스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디에 납품을 했어요? SKC의 앱솔릭스에 납품을 했죠. 앱솔릭스는 유리기판을 대량 생산하는 기반을 이미 미국에 만들어놨고 미국 법인이에요.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테스트 장비를 납품을 했었고 본격적인 수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22일 영상이었었죠. 3거래일 전 영상이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구조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유리기판 구조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이 아래 메인 기판과 인터포저에 대한 부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짧게는 5만 원대, 길게는 5만 5천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원래부터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끼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했는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확히 30분 봉상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까지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해요. 이제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그 다음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짧게 이 5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6만 원 구간대까지도 중기적 관점이에요.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타이밍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필옵틱스는 기술력이에요. 이 TGV 장비에서는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납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보시면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로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필옵틱스는 이미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장주의 움직임을 가져갔었고, 실제적으로 기술력 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리기판의 가장 급한데 어딥니까? 삼성전자죠. 그리고 기존부터 하고 있었던 이 SK 쪽, 둘 다 왜 이렇게 유리기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리기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메인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인터포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HBM을 이렇게 쌓아놨죠. 옆에 보면 뭐 GPU도 있겠죠. 이렇게 메인 기판은 삼성 전기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포저를 유리로 바꾸는 작업은 삼성전자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유리로 바뀌기 전에 HBM 그리고 기판에 연결을 하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구멍을 뚫는 이 장치가 바로 말씀드렸던 TGV 장비예요. 그런데 이 부분 인터포저가 유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멍은 뚫어야 돼요. 그리고 유리 기판에도 구멍은 뚫어야 됩니다.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도 있고 유리 기판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자를 때 유리 같은 경우에 잘 깨지기 때문에 절삭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장비를 이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필옵틱스가 납품을 이미 시작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필옵틱스 원래 어떤 회사예요?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어디에 납품을 해요? 삼성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 번 더 이슈가 됐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애플의 폴더블 폰, 그 디스플레이를 어디에서 합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해요. 그러면 필옵틱스는 원래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계사였어요. 납품을 했었던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회사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회사가 어디였어요? 필에너지였죠. 필에너지의 주가는 최근에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까?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날도 필옵틱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필에너지도 말씀을 드렸죠. 필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전고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에너지의 1대 주주가 어디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필옵틱스죠. 그리고 2대 주주가 어디예요? 삼성 SDI예요. 전고체 어디가 가장 빠릅니까? 삼성 SDI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필옵틱스는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모멘텀으로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려드렸었죠. 여기에서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일시적인 물량 지지를 받고 다시 방향성을 만드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미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다시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유리기판 관련돼서 보셔야 되는 종목 같이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캠트로닉스였죠. 기본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패턴, 여기에서 돌파 패턴이 나오고 있고 자리도 정확히 잡혔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캠트로닉스는 실적주예요. 그리고 유리기판 캠트로닉스는 어디와 합니까? 이미 삼성 전기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밸류체인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4만원 구간대까지 원래 1차 목표가가 지금 가격대죠. 여기 이미 왔어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4만원 구간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태성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떤 겁니까? 복합 동박이에요. 이 CATL과의 그리고 비아디와의 계약권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그 부분들이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방향을 잡고 있죠.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잡혀 있죠.
동일하게 계속해서 대응 타이밍이 나온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액추에이터 대장주예요. 원래부터 대장주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조정을 상당히 길게 받았어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어제죠, 21선을 돌파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도 어때요?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죠. 120선 검정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패턴이 나타났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CES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홍보를 보인 게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현대차는 예외예요.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면 로봇 핵심 구동 부품의 강자죠. 그리고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액추에이터, 감속기, 작업용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까지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너무나 많이 영상으로 남겨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용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1년 동안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 거의 3거래일간 연속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들어왔고, 기관은 최근에 계속해서 물량을 다시 한번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단기적으로 짧게는 정고점 라인 때 역사적 신고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제 시총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움직이면 로보티즈 어떻게 움직입니까? 거의 상한가급은 언제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시총이 크더라도 그런 움직임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분 관련돼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소각을 안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부분을 임원들한테 줬어요.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구간, 이 구간대 이탈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유입이 되는지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호가창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로봇 섹터에 대한 움직임, 시장 상황, 개별적인 차트, 이 라인대, 지지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섹터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이에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 이후에 말 그대로 물량이 쏟아져 내렸죠. 그런데 분봉상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12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물량을 좀 받쳐주고 있어요. 큰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라인대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검정선 120선, 30분 봉상 120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추세, 단기적인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낼 수 있고, 지금 20선까지 위에 다시 한번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단기적으로는 1봉상, 이 5일선 라인대까지 짧게 대응 가능한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대응할 필요조차가 없겠죠. 비슷한 패턴이 또 어떤 게 있어요? 바로 뉴로메카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상승 다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물량에 대한 출회,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분봉상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죠. 이 구간 지지만 바로 확인이 된다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노려보셔야 됩니다. 어느 구간대까지? 이 10만원 구간대에서 이 5일선 라인대까지. 거기에다 지금 공매도 과열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엔 공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현대무백스였죠. 현대무백스도 정말로 엄청난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거의 2달도 되지 않아서 5배의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가격 조정 그대로, 그리고 20선 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30분봉상 이 120선 검정선은 이탈했어요. 그런데 20선 위에는 다시 한번 안착을 시켜놨죠. 이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에 대한 부분이고, 이 20선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안착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짧게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 30분봉상 120선 라인대까지는 대응 타점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0% 정도 될 거예요. 꼭 체크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일해요. 이탈 시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유진 로봇도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은 현대 무백스와 오히려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34,000원에서 35,000원 라인대, 이 구간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탈에 대한 부분, 지지에 대한 부분, 이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 3가지 종목 관련된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 드리는 것처럼 이 3가지 종목만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종목은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타이밍이 잡히면 어차피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때만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이거 다 볼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없죠. 그러면 소통방에서 이렇게 딱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표가가 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목표가에 왔을 때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량 수익 청산을 할지 비중 축소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대응 방법을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관련 섹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실시간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방향성이 특히 정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기간, 한 달이 넘는 이 기간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손익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살리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건 바로 이런 기회비용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2년이고 3년이고 좋은 종목들 놔두면 가죠. 삼성전자 언젠간 가죠. SK하이닉스 언젠간 갑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다렸어요. 팬데믹 시기에 고점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을 기다렸죠. 그렇게라도 상관없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기회비용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통방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거기에 고정 댓글 그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이와 같이 관련된 내용들 대응 방법 모두 다 받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 5초로 계좌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수익 많이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